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수도권의 하늘은 더없이 쾌청했지만 경북 북부 지역엔 우박이 내려 큰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추석 대목을 맞아 곧 수확을 앞둔 과일과 작물들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한 해 농사는 하늘에 달렸다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릅니다. 큰 일교차 유의해서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9월 21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아이들이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 길 쪽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차량 진출입로가 생기면서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일부와 인근 건물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금천구의 수건 사업인 우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부 예산이 책정되면서 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가동과 강남의 결승전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동구 길동에는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새로 짓는 만큼 단지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아파트에 설치될 차량 진출입로를 놓고 일대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길 위에 차들과 학생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걷고 있는 학생들 뒤에선 트럭과 승용차들이 달려옵니다. 차들과 학생 수백여 명이 오고 가는 이 도로 중심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는 상황. 이면도로를 두고 통학로와 차로가 겹치는 환경에서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근심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 길 쪽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차량 진출입로가 생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무런 상의 없이 시와 구청이 공사를 허락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게 된 거는 17년도 8월 중순경으로 공문을 띄우신 적도 없었고 어떤 상의를 하신 적도 없었고 아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와 신축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동선이 겹치면서 학생들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1,400명 정도 학생들이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까지 아이들이 등교할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차량이 이 도로를 점령한다면 아이들이 자전거 통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거주민 이주가 완료된 후 9월부터 철거가 진행돼 하반기 안에 착공이 계획된 상황. 재건축이 완료되면 이 아파트는 기존보다 100세대가 증가해 이전보다 주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통학로 한 가운데에 차량 진출로가 생기면서 이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담당한 서울시에서도 보행 안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찬 기자입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명일로 일대. 이곳에 아파트 단지에 차량 진출입로가 생긴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진출입로가 서울시의 심의 결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정당국이 학생 안전보다 교통 편의를 우선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재건축 공사 과정에 참여했던 구청과 조합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와 겹치지 않는 곳에 차량 진출입로를 내려했지만 서울시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안이 폐기됐다고 말합니다. 2015년 8월자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조서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의 단지 여건과 주차장 규모를 감안해 통학로 반대편에 진출입구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출입구 쪽을 전면 쪽 큰 도로 쪽으로 내려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처음에는 심의 당시에서도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여러 번 쫓아서 사정을 했어요. 청중로병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서 학생들 진호가 통학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불구하고 북측으로 내야 된다. 여기가 4차선 도로변인데 4차선 도로변에는 정문을 낼 수 없다고. 심의 검토 내용에선 학생들이 통학하는 명일로 쪽으로 차량 진출입로가 생길 경우 교통량이 늘어나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명일로 24길에 차량 진출입로가 생길 경우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 대안으로 단지 남쪽에 부출입구를 추가로 내도록 한 상황. 하지만 차량 주 출입로가 통학로와 인접해 있는 만큼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통학로에 차량 진출입로가 생긴다는 논란 속에 행정당국이 학생들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이렇게 통학로에 차량 진출입로가 생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참다 못한 학부모들이 물리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동구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학부모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 이 학부모들이 도대체 구청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신명초등학교와 신명중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계신 학부모분들입니다. 현재 신명초등학교와 중학교 앞에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의 차량 진출입로가 학생들의 통학로 동선과 겹치면서 보행 안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학부모들은 구청이 이 아파트의 차량 진출입로 설계 계획을 서울시에 올리기까지 아무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은 해당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1,400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사 계획을 조정해달라는 차원에서 집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부모들이 결국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는 건데 학부모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사실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중학교가 밀집해 있는 만큼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교육 환경을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학부모분들의 입장입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은 2년 전인 2015년부터 논의돼 왔던 사항이었는데요. 학부모들은 이 아파트의 차량 진출입로가 통학로 쪽에 설치된다는 것을 올해 8월에 알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학부모께서 나와 계신데요. 자리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신명중학교 학부모 김은영입니다. 네, 올해 8월까지 이 아파트 진출입로가 설치된다는 걸 모르셨다고요? 네네. 저희가 알아보니까 15년도에 인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부모들은 17년 8월에 그 상황을 알게 되었고요. 심지어 신동아 3차 주민들까지도 이주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분들도 조차도 학교 앞에 입출입로가 생기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이유가 없는데 아무도 모르고 왔을 때는 왜 이거를 비밀리에 이렇게까지 해왔는데도 아무도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요. 학교 측으로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인근 어떤 분한테도 공지를 보낸 적도 협의를 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해식 구청장님의 스쿨존 학교 앞에 차 없는 거리 만들기 공약에도 큰 위배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며칠 전에는 또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도 났었다고 네네네. 들었습니다. 그 학부모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요. 공사장에서 3m가량의 굉장히 무거운 쇠파이프가 인도하고 보도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인사사고가 날 뻔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죠. 저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아이들이 목숨과 안전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차량의 주출입구가 학교 정문 앞에 나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조합자 건설 측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왜 이런 상황을 허가를 내주셨는지 이해도 가지 않지만 저희가 그 전에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충분한 협의가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모든 상황이 아이들의 안전상의 목숨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이런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영찬 기자. 결국 학부모들의 얘기는 아파트 진출입로를 바꿔달라는 것인데 이 아파트 진출입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정비 사업 계획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 인가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재건축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동구청이 학부모 분들께 보낸 공문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를 변경하기 위해선 재건축 정비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만큼 진출입로 변경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강동구청의 입장입니다. 또한 이미 철거가 시작된 데다 올해 하반기에 신축 아파트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 이 세 곳을 포함해서 1,400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길을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보다 재건축 사업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는 한번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 들어설 아파트도 260세대에서 360세대로 증가하는 만큼 명일로 24길 일대에 폭증하게 될 교통 수요와 이 민원을 강동구청이 어떻게 감당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강동구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현장 상황을 보면 진출입로가 변경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공사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안전제일이라는 표시인데 과연 아이들의 안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지 의문도 듭니다. 강동구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금천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일부와 인근 건물 일부가 소실됐고 공장 내부에 있던 미싱과 원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작업장에서 고무를 가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과열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성북구 정릉동의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중이던 16톤 크레인이 인근 주택으로 넘어지면서 주택 일부가 파손돼 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부 1명이 왼쪽 다리뼈가 부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6시쯤 송파구 가든파이브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창고 내부에 있던 배터리와 각종 가재 도구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창고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자체 진화됐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금천구 추경 예산이 20일 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금천구의 수건 사업이죠. 우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부 예산이 책정되면서 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올해 금천구가 의회에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총 347억 원. 부문별로는 공공인프라 구축 투자 사업에 가장 많은 14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시설 투자 사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노후화된 청사라든가 장비 그리고 각종 행정 차량들에 대한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체, 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구 자체적으로 어떤 발굴한 사업에 대한 일자리 사업 예산 편성 그런 부분들이 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훈회관 건립 설계비와 시흥우동 복합청사 건립 보상비 그리고 독산동 우시장 현대화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의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는 우시장 현대화 사업에 구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우시장 현대화는 악취와 주차난 등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총 300여억 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부산물 처리 시설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토지 매입비가 반영된 겁니다. 의원들은 집행부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시설 추가만으로 우시장 활성화 그리고 주변 교통 문제 해소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가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하고 우시장업 변목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취지가 이 사업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거야. 우선은 우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현재 토지주와 부지 매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으로 향후 중소기업청과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취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1차적으로 좀 해보자는 취지가 담겨 있고요. 같이 우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한편 예결위에서 일부 수정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를 거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광진구 구의 3동 청사 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청사 2층과 3층을 바꾸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만 4억 7천여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원의 주장과 굳이 뭐하러 하느냐는 반대 주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5년 된 구의 3동 청사입니다. 현재 청사 2층엔 동장실과 동대 본부 등이 있고 3층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 2층과 3층을 맞바꾸는 내용의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하루 도서관 이용자가 500명에 달하는데 계단이 가파르고 엘리베이터도 하나뿐이라 이들이 진출입하기에 불편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설 2층 서쪽엔 맞은편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구름다리도 만듭니다. 예산은 사무실 재배치에 3억 7,600만 원, 설계와 감리 비용 3천만 원, 전기공사 2,500만 원 등 모두 4억 7천여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유동인구 많은 주민이 민원이 많고 지문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을 1, 2층 줘야지. 이거 청사 처음부터 잘못됐다. 초창기부터 의견을 계속 냈는데도. 하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왜 5억 원 가까이 들여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큰 불편 사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도 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할 판단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 아닙니까? 잘 쓰여질 곳에 쓰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최소한으로 시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실제 만나본 주민들의 반응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우선 구름다리를 놓을 예정인 청사 서쪽 편은 연립주택으로 막혀있는 길이라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없는 곳이라며 설치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2층이든 3층이든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2층에 도서관이 들어설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굳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일단 우리 못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돈을 투자해갖고 이거 현재 얼마 비싸요? 그렇게 하냐 이거야. 나 정말 그걸 너무 이해가 안 가. 자기네 뭐 있는 동안 자기 밥을 다 싸는 것 같아 보세요. 저희한테 와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런 것이 얘기하는 거는 공간 재배치 예산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조건부라는 단서를 달고 의회를 통과한 상태. 여론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찬성이 과반이 되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정된 예산을 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구의 설명이라 사업은 뚜렷한 당위성을 가지지 못한 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유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입니다.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짓는 대회 결승전이 어제 열렸는데요. 올해 우승 트로피는 어느 팀이 차지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결승전에선 예선 때부터 전승을 기록하며 무패 행진 중인 가동과 4강전에서 갈산초를 누르고 결승에 오른 강남초등학교가 맞붙었는데요. 두 팀의 선발 명단을 통해 주요 선수 살펴봅니다. 가동초등학교의 1번 타자로는 정윤재 선수가 나섰는데요. 지난 8일 도곡과의 경기에서 4회 때 홈런을 친 선수입니다. 다음은 강남초입니다. 3번 타자로 선발된 이진우 선수는 지난 6일에 열린 남정과의 시합에서 시원한 역전 홈런을 뽑아낸 전력이 있는데요. 두 팀의 홈런 타자 간의 불꽃 튀는 대결이 예상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경기 내용 살펴봅니다. 경기 초 강남초등학교의 선수들의 플레이 미스가 계속되면서 가동초가 연이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가동이 5점을 앞서면서 승패가 굳어지는 듯 했는데요. 3회 때 강남초 주연성 선수의 2루타를 시작으로
이진우 선수의 3점 홈런이 터지면서 결과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강남초등학교의 추격전이 계속되면서 5회까지 팽팽한 접전이 벌어졌는데요. 6회 때 가동초의 여동건, 전석희, 이태훈 선수가 연달아 2루타를 터뜨리면서 가동이 12대 5로 지난해 우승팀인 강남초를 이겼습니다. 가동초등학교는 이번 시합으로 대회 4회 우승과 함께 경기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승전 승리 투수와 수훈 선수 살펴봅니다. 승리 투수는 가동의 박서진 선수고요. 가동초 여동건 선수가 3타수 2안타 4타수를 기록하면서 4타점을 기록하면서 수훈 선수 명단에 올랐습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후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유소년 야구 육성을 위한 대회는 계속됩니다. 올해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가동초 김성훈 감독의 소감 함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꼭 이거 해내자고 그랬었거든요. 딜라이브 한번 꼭 해보고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루어져서 굉장히 기쁩니다. 지난 19일 송파구 잠실역 지하 트레비 분수 광장에서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저염식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저염 캠페인은 주민들에게 나트륨 섭취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염식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개인의 연미도와 당도를 측정해 전문가 상담이 이루어졌고 식습관 개선을 위해 요리사와 함께 저염 맛간장 만들기도 진행됐습니다. 또 간편식으로 응용 가능한 송파의 건강식단 조리법은 홍보물 형태로 만들어져 배포됐습니다.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우승과 준우승, 또 누군가는 예선 탈락이라는 각자의 기록지를 받아들여야 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야구대회를 쭉 지켜보면서 어느 팀이 이기는지 또 어느 팀이 잘하는지 이런 승부와 실력에 관심이 가기보단 선수들의 표정과 또 그 속에 묻어나는 야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의 눈길이 갔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이제 그라운드는 텅 비었지만 여전히 귓속에 그들의 함성이 메아리처럼 울려오는 듯한 느낌도 그런 이유겠지요. 어느 세계든 영원한 승자도 또 영원한 패자도 없다고 하죠. 가을을 땀으로 적신 야구 꿈나무들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